지난 시간에는 64번 주문의 긴 버전을 봤는데 이번에는 짧은 버전을 보겠습니다. 이 짧은 버전이라고 해서 짧진 않은데 그래도 겹치는 문장이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내부세니 파피루스를 봤었는데 오늘은 누에 파피루스 13번째 장에서 보겠습니다. 이게 짧은 버전인데 그렇게 짧아 보이진 않죠? 자, 먼저 제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주문으로 된 나오는 주문은 알게 하는 주문. 제목에 주문이란 단어가 3번이나 들어가는데 좀 복잡해 보이니까 차근차근히 보면 제일 앞에 아래는 무엇을 위한 주문이니까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주문들을 알게 하는 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문들은 무슨 주문이냐면 앞으로 나오는 그런 주문들이고요. 그리고 그 주문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마지막에 하나의 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주문들이 있는데 그 주문들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알게 하는 주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긴 버전의 제목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비슷한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누의 호칭과 직책 이런 거에 관련된 거니까 생략을 하고 첫 문장을 보시면 나는 어제 오늘 내일이다. 이거 봤었죠. 중간에 글자가 몇 개씩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그가 다른 때에 태어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해리 이거는 어떤 권위가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서는 다른 때에 어머니 밖으로 나왔다고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문장 신들을 창조한 영혼은 비밀스럽다. 모른다는 없고, 자, 그 다음 앞문장에 있는 신들은 재물을 서쪽과 하늘의 비밀스러운 자들에게 바친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밀스러운 자들이라고 써 있는데 긴 버전의 64번 주문에서는 두아티에 있는 자들에게 재물을 바쳤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동쪽의 노다. 그 다음 문장 두 얼굴을 가진 자 그의 빛이 보인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올려진 자들의 주인 어둠 앞에서 나온다. 다 봤던 문장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앞부분이 좀 손상이 됐는데 그래도 해석은 됩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매가 그들의 의회에 있다 또는 둥지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가 소유한 것을 듣는다. 역시 봤었던 문장이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허벅지 부위는 목에 묶여 있다. 그 다음 문장 엉덩이 살은 저승의 머리 위에 있다. 이것도 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우르우르티가 내게 준 것을 내가 그들에게 줬다. 익숙하죠? 그 다음 문장도 내가 볼 때 나는 흐느낀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는 당신의 이름이 시면인 것을 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이거는 안 봤었던 것 같은데 나는 당신 아래서 일한다. 별로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아크는 400만, 60만, 1200개, 높이는 12큐빗이다 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봤던 것과 비슷한 문장인데 이번에는 뒷부분에 높이가 12큐빗이라는 그런 문구가 추가가 됐네요. 자, 그 다음 여행할 때 하나하나가 손을 맞잡는다. 역시 봤던 표현인데 여기서는 여행한다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여섯 번째 시면에 선두에 있는 것은 적을 쓰러뜨리는 시간이다. 그렇고요. 그 다음 문장 나는 그곳에서 승리해서 왔다. 어려운 단어는 없죠? 그 다음 문장 그는 저승의 마당에 있는 자다.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우바트 이 단어가 마당이고요. 그 다음 문장 그가 나올 때 7개가 온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문장이네요. 그래도 의미가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나의 아크의 부적은 보호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매크는 보호라고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싸 이거는 부적이란 뜻입니다. 언젠가 한 번씩 봤던 단어들 같아요. 그리고 이 문장은 지난번에 없었죠. 자, 그 다음 문장 상처의 피와 찬물 행복 봤었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를 지배하려는 그들 전체의 뿔을 내가 갈랐다. 자, 이 문장도 봤었는데 여기서는 철자가 좀 틀렸습니다.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아부 이게 뿔이라는 의미인데 여기 그 팔 모양의 상형문자 R을 써야 되는데 여기는 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틀렸고 하지만 지난 시간에 봤었던 문장이고요. 그 다음 문장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 숨은 자들 그게 앞에 나온 그들이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 문장 그들의 배 위에 있는 적들 이것도 봤었고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 끝에서 두 번째 헤파우라는 단어가 새로 추가가 됐고 이건 적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눈이 그것의 눈물을 삼키지 않는 것은 저승이다. 그래서 앞에 긴 버전에서는 이 그것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오그레트 저승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오 저승이여 나에게 열리고 나에게 잠겨있다. 그래서 이건 전에 없었던 문장이고요.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운 이거는 열린다는 뜻이고 그 뒤에 있는 단어는 닫힌다라는 뜻이죠. 잠겨있다. 자, 그 다음 문장 내가 여행하는 길은 아름답다. 의미가 어렵진 않은데 이거는 전에 긴 버전에 있었던 문장은 아니고 자, 그 다음 문장 도대체 누가 그 숨겨진 곳에서 깸을 얻느냐 아시죠? 자, 넘어가고 나는 레스타우에서 으뜸인 자 이것도 아실 거고 자, 그 다음 문장 좀 길긴 한데 봤었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그의 이름으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고, 자, 그다음 뒷부분은 100만 년과 땅의 주인인 수색자에게 나아가는 것이 그의 이름이다. 자, 그래서 이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앞에 그의 이름으로 들어간다, 이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은 임신한 여인은 그 짐을 내려놓는다. 익숙하시죠? 자, 그다음 문장, 벽에 잠긴 문은 뒤집혔다. 이것도 아실 거고, 그 뒷부분은 추가가 된 부분인데 제가 곱초라고 해석을 했는데 사실 무슨 뜻인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장도 봤던 문장이고, 자, 그 다음 문장, 세마이트 신들의 위에 베누의 등뼈를 전복시켰다. 이건 처음 본 문장이죠. 그래서 앞에서 세 번째 있는 페세두, 이게 척추 등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스마이트, 그래서 세마이트 신들이라는 거는 이시스와 네프티스 두 명의 여신을 뜻하는 단어고요. 자, 그다음 문장, 위대한 신이 그의 눈을 그에게 주었다. 어렵지 않고, 그 다음 문장, 새벽에 그의 얼굴에 빛을 비춘다. 이것도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구토하지 않는다. 여기서 카라는 단어가 구토한다, 그런 뜻이죠. 부정문이고, 그 다음 문장, 나는 휴가 내지 않은 사자가 된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연못에 빠져 죽지 않는 자다. 그래서 연못이란 단어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죽음을 보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가. 지난번 긴 64번 주문에서는 아름다운 날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문구는 없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그가 물 위에 쉬는 곳을 만든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마지막에 캐시 이 단어가 추가가 돼 있죠. 그래서 물의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 말인데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물 위에서 뭔가 쉬는 곳을 만든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 문장, 보라 나온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는 삶의 주인이다. 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문장, 내가 이곳으로 왔다. 어렵지 않고, 그 다음 이 문장도 새로 나온 문장인데, 오시리스의 도시 레아 우르트로 내가 왔다. 레아 우르트는 도시 이름인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라 당신의 것들이 궁핍한 자 아래 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새로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리오, 이게 가난한 사람들,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거 뜻합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이렇지만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시카모 나무를 껴안는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페트라는 단어가 껴안는다, 그런 동사고, 이 문장도 긴 버전에서는 없던 문장인데 제일 앞에 있는 네흐라는 단어가 보호한다, 탈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의미는 확실하진 않지만 시카모 나무가 나를 보호한다. 긴 버전에서는 융합한다라는 동사를 썼었죠.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저승의 홀을 연다.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스키우, 이게 도살장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도 긴 버전에서는 없었던 그런 문장이었죠.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뱀의 또아리 안에 있는 자를 보기 위해 왔다. 얼굴에 얼굴을, 눈에 눈을.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그 위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메헨, 이게 뱀의 또아리를 트는 거, 메헨이트라 그래가지고 어떤 신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 다음 문장, 그가 앞으로 나올 때 바람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긴 버전에서는 제일 앞에 있는 동사가 헤넴이라고 해서 뭔가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였는데 여기서는 헤누라는 단어를 썼고요. 사실 무슨 뜻인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뭔가 바람과 관련된 단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의미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음표로 한 거고. 자, 그 다음 문장, 내 얼굴의 눈은 약하다. 그래서 이 문장은 긴 버전에는 없었고요.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뭔지 확실하진 않는데 일단 눈이 있기 때문에 뭔가 눈과 관련된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NN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약하다, 비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웨트넷에 있는 어린 사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제일 앞에 있는 루는 사자죠. 그 다음 뒤에 있는 단어는 어린이를 뜻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웨트네트라는 거는 태양이 떠오르는 그 지점에 있는 나라를 뜻하거든요. 남서쪽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있다. 그래서 긴 버전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었죠. 거기서는 그가 나고 내가 크다 라고 해서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너하고 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문장, 너의 형상이 나의 형상이다. 여기서 이루라는 게 어떤 형상을 뜻하는 단어였죠.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홍수 케무르가 나의 이름이다. 넘어가고, 나는 케프리의 형상이다. 그래서 긴 버전에서는 형상이란 뜻으로 이루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는 헤페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단어는 좀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하고. 자, 그 다음 문장, 아툼의 땅의 머리카락. 그래서 제일 뒤에 세프센이 붙어서 두 번 반복하라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 문장, 나는 무지한 자로서 들어간다. 한 번씩은 다 봤던 단어죠. 이 문장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긴 버전에서는 없었던 문장이고, 나는 훌륭한 아크로서 나아간다. 역시 이 문장도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영원한 사람의 형상으로서 나를 본다. 그래서 문장이
문장이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 이건 역시 별로 어렵지 않고, 자, 이 이후부터는 루브릭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문장을 보시면 낮에 나오는 것, 사실 이 앞에는 만약 이 주문을 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낮에 나온다 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들어가거나 나갈 때 저승의 길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주문을 외우게 되면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그렇게 써 있는 거고, 단어들 자체는 뭐 다 한 번씩 봤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 문장, 그가 원하는 모든 형태로 변할 수 있다. 이건 역시 뭐 크게 어려운 단어는 없으니까 차근차근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슬퍼하는 사람의 영혼에 의해 죽지 않을 것이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하라는 단어가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만약 이 주문을 안다면 그는 이승과 저승에서 의로움을 인정받을 것이다. 자, 문장도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긴 버전의 64번 주문에서 봤었던 거고요. 단어 자체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긴 버전에서도 봤었어요. 그때는 땅 위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는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신이 주는 위대한 선물은 보호다. 긴 버전의 64번 주문에서는 파손이 되어서 잘 안 보였었죠. 자, 이런 의미가 있었고, 자, 그 다음 문장, 이것은 헤누가 사는 곳에 기초에서 발견되었다. 긴 버전의 64번 주문에서는 케메누라는 도시에서 발견되었다고 써 있었죠. 근데 여기는 헤누가 사는 곳, 그래서 약간 소리로 봤을 때 좀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는 세네테트, 이게 기초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헤누, 이건 오시리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상하 이집트의 여왕 셈티의 시기에 요새 건축의 책임자에 의해서 이게 발견되었다는 거죠. 좀 문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가 많은데, 자, 먼저 보시면 앞에서 세 번째 있는 이케데누, 이게 건축가, 벽돌공 이런 정도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이넵, 이게 벽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우라는 단어, 이건 시간, 환경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주문은 헤누, 즉 오시리스가 사는 곳에 어떤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건축을 하다가 발견이 된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나오는 셈티라는 파라오는 일왕조에 있는 댄일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이거는 앞문장하고 이어지는 거고요. 앞에 있는 셈티 라는 파라오가 누군지 또 계속 수식을 해주는 건데, 이 셈티는 신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또는 그의 이미지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문장하고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세셴, 이거는 인도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어떤 이미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본 적이 없다. 숨겨져 있고 신비하니까 본 적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이 주문은 순수하고 깨끗한 자가 암송해야 된다 라고 써 있고요.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쉐드, 이게 암송한다, 읽는다 그런 의미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투리, 이게 깨끗한, 정결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동물이나 어류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주문을 암송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기나 물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써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메히우트, 이게 물고기를 뜻하는 복수형의 단어고, 그 다음 그 앞에 있는 헤카, 이거는 가축 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부정문이고, 앞에서 두 번째 있는 테켄, 이게 접근하다 그런 뜻이었죠. 자, 여기까지 해서 64번 주문의 짧은 주문을 살펴봤는데, 뭐 짧다고 해서 결코 짧은 분량은 아니었고, 드디어 어쨌든 좀 지겨웠던 64번 주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65번 주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